네, 안녕하세요. 2016 TMF 두 번째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역시 변함없이 서호정 기자, 정다화 기자 그리고 송영주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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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녹화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금 한 2, 3주 정도 지났죠? 지난번 녹화한 이후에 2주 지났나요? 네, 2주 사이에 굉장히 큰 소식이 하나가 또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책을 쓰신 분이 나왔어요. 예. 제가 뭐 책을 처음 쓴 건 아닌데 제가 실물을 아직 못 받아가지고 이강인과 Z세대. 네, 이강인과 G세대라는 책을 Z세대지! 무슨 G세대야? Z세대야. Z라고 늙은 거야. 아니야, Z세대 Z야. 맞아. 아니, Z로 배웠어요? G로 배웠어요? M 빼줘서 고마워. 그래, Z야, Z. 아니야, 마찬가 G야. 네, G세대. 뭐 이강인 선수를 필두로 해서 이제 오현규, 뭐 양민혁, 기타 한 10명의 선수들의 이 성장기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다룬 책입니다. 저랑 이제 중앙일보 박린 기자 둘이 해가지고 썼고요. 좀 그냥 단편적인 얘기 말고 좀 뒤에서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 그래서 성장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들, 또 감독들의 이제 숨은 비화,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래도 재밌을 겁니다. 추천사를 이정효 감독이 써주신 것 같던데. 추천사는 이제 이정효 감독님이랑 정정용 감독 두 분이 있으셨습니다. 아니, 근데 추천사를 쓰신 분이 지금 책이 나온다 그러는데. 2월에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놓고 정면 충돌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거기에 경쟁할 생각은 없고요. 이정효 네. 감독이 정답은 있다. 네. 그 책과 함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나왔으니까 설 대목을 놓치지 않겠다. 일단 한탕 하고 빠진다? 네, 한탕 하고 그다음 이제 자리를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기왕에 할 거면은 실물을 좀 들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또 놔두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책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받긴 받아요? 받긴 받는데 네. 저도 아직 못 봐서 또 서점에는 지금 깔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깔려 있다고 하니까 여기 그리고 또 K리그 유스 출신 선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박승수 선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K리그에서 활약하는 강상윤, 신민아 이런 선수들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게 화면 보시면 꺼졌어. 될 것 같습니다. 안 한다더니만 그러니까, 엄청 길게. 아니, 홍보 안 한다 그러더니 엄청 열심히 하네. 이거 일부러 한번 빼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축구에 관심이 있는 많은 독자 여러분의 사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효 감독님 책하고 우리 정다워 기자 책하고 많이 사서 또 많이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2016 TMF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뭐 역시 겨울이적 시장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제 겨울이적 시장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개막이 정말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이미 우리가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시작이 됐고, 다시 시작이 됐고, 슈퍼컵과 K리그까지 이제 차근차근 시작이 될 텐데, 이제 K리그의 시작을 앞두고 저희가 늘 하듯이, 모든 콘텐츠들에서 다 하듯이, 올 시즌 K리그의 순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뭐 그냥 1위부터 12위까지 줄 세우기 막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저희 제작진이 카테고리를 세분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파이널 A에 들어가는 팀, 파이널 B에 들어가는 팀, 챔스권에 들어가는 팀, 우승 경쟁을 할 팀, 그리고 강등 탈출 싸움을 할 팀, 요 정도의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한번 뽑아보자는 그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 A와 파이널 B에 들어가는 6팀씩이 있으니까 먼저 여기를 반으로 쪼개놓고 그 이후에 순서대로 챔스권 올라갈 팀, 챔스권에 올라갈 팀 중에서 우승이 가장 유력한 팀 뽑고 가장 마지막에 파이널 B에서 강등권 탈출 경쟁을 해야 될 팀 2팀, 딱 2팀을 뽑는 걸로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뽑는 거지만 의견 하나로 합쳐주셔야 돼요. 오피셜하게. TMF의 의견. TMF의 공식 예측으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이게. 합의안을 도출하라. 아니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도 보면은 소수 의견 다 발표하잖아요. 소수 의견 이거 다 기재해 주는 겁니까? 저는 기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다 대놓고 다 얘기하는 건데 왜 기재를 원하지 네. 않아요?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펠레이기 때문에요. 이게 시즌 개막하기 전에는 엄청 재밌어 보이는데 시즌 끝나고 나면 이런 멍청이들이 따로 네, 없다는 그럼요. 결론으로 이어지는. 아니 솔직히 콘텐츠예요. 이거 예측을 하기 전에 작년 거부터 먼저 한번 털고 넘어가 보죠. 작년에 우승 어디가 할 거라고 다들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항상 어딜 가든 얘기하지만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서울로 뽑았다 그랬거든요. 저는. 세 분은 어땠습니까? 저도 서울 울산 전 울산? 울산 있었나? 서울 저는. 울산 서울. 저는 울산 왜? 그리고 전북 뽑았어요.
전북. 오. 전북은 어디 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다들? 전북은 저는 잘하면 3, 4등, 예. 못하면 5, 6등. 예. 파이널 A 정도는 가겠다는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챔스권. 챔스권 네. 한 3등 언저리. 뭐 비슷하네요. 저도 이제 그 챔스를 최대치로 잡는 그런 시즌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아주 간단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해서 우승을 최근에 가장 많이 다툰 팀을 생각했을 때에는 그 울산 전북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서울 얘기도 꼭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전력이 계속해서 좀 보강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서울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즌에 참여를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돌아오는 올 시즌 먼저 파이널 A와 파이널 B를 한번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께서 먼저 고향목에 방울을 따시겠습니까? 저는 전북, 대전, 서울, 강원, 그다음 제주, 포항. 전 그렇게 6팀 하겠습니다. 전북, 대전, 서울, 강원, 제주, 포항. 이유를 간단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전북은 일단 지금까지의 훈련 분위기는 매우 좋다고 합니다. 새로 이제 리더십이 교체가 됐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주변 물어보니까 훈련 분위기도 좋고 뭐 훈련 성과도 나쁘지 않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전력도 좋은 팀이고 이미 뭐 지난 시즌 한번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장 유력해 보이고 대전이 좀 우승권 경쟁을 할 것 같아요. 확실히 지난 시즌 후반기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제가 속는 느낌이기는 한데 서울을 놓고 순위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속아요? 작년에 한번 속았잖아요. 작년만? 네, 재작년 근데 지금은 앞선에 나오진 않았네 그래도. 그래서 사실 서울을 어느 순위로 배치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 서울은 저는 1등부터 파이널 B 떨어지는 것까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폭이 좀 넓다. 네. 그래서 변수가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은 저는 좀 기대가 되는 팀이고, 제주도 기대가 됩니다. 포항은 늘 그래요. 올해 쉽지 않겠다. 우리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지만 결국에는 A에는 들어가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포항을 또 빼기가 또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자, 전북, 대전, 서울, 강원, 제주, 포항. 어떤 김기동 감독에 대한 믿음이 불신이 있는 친구네요. 그 이미지 넣어주세요. 의자나 유명한 거 김기동 감독 짜스. 그거 한번 넣어주세요. 저는 네. 지난해 믿어라, 정다워. 한번 속았기 때문에 두 번은 속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한테는 이제 속지 않겠다고 울산은 그렇죠. 파이널 A에서 뺐어요. 그렇죠. 일단 보통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더 당해요. 아직까지 사기 당한 적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기 다 잘 당하고 주식 못 하고. 네. 그래서 제 주식을 안 합니다. 아예. 자,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파이널 B에 들어가는 팀들도 정리가 되거든요. 파이널 B에 들어가는 팀, 뭐 본인 입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울산, 인천, 안양, 부천, 그리고 광주, 김천. 제 예상 순위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우리가 사실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먼저 순위까지 다 1등부터 12등까지 정해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경규식 이렇게. 마인드네요. 질 끌지 마라. 빨리 치고 끝내겠다. 빨리 치겠다. 두 갈씩. 저는 두 갈씩. 글도 무조건 두 갈씩입니다. 일단은 확실히 지난 시즌 안 좋았던 분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공격 쪽이 너무 약하다는 이 안팎의 걱정도 많이 있고 A 가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지난 시즌에 그 교훈이 있기 때문에 강등권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뒤로는 비슷비슷합니다. 다 순위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김천 같은 경우는 이제 동기부여가 워낙 떨어지니까. 크게 상실이 되고 또 감독 이슈도 있고 김천이 지금 이제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네. 또 새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김천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최하위로 분류를 했고 나머지 뭐 5팀은 순위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이것도 박아주시죠. 정다워 나머지 5팀 거기서 거기. 요것도 박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방송 여기서 끝냅시다. 제가 그래서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자, 일단 정다워 기자부터 파이널 A 그리고 파이널 B를 한번 갈라봤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제 눈을 피하고 계시거든요. 송영재 해설위원. 예. 저도 비슷하긴 해요. 왜냐면은 스플릿 A를 봤을 때에는 제주가 내려오고 그 자리를 누구 넣을 것이냐 그것만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팀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우승 후보는 결국 전북, 대전, 서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포항은 워낙에 저력의 팀이기 때문에 스플릿 A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강원이 지난 시즌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물론 이제 정경호 감독이 두 번째 시즌이기 때문에 더 봐야 되겠지만 강원도 스플릿 A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자리를 놓고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물론 제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주 팀 내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외국인 감독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성적을 낼 것 같은데 저는 울산이 계속 땡기거든요. 왜냐면 울산이 왜냐면 턱걸이 한다. 울산이 지금 팀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선수 영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고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단합하는 모습이 좀 보여진다면 시즌은 길거든요. 물론 초반은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만 중반부터 힘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고민 끝에 울산을 스플릿 A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초반부터 일단 울산이 기대보다는 그 흐름을 좀 잡아 나가면서 기존에 있었던 전력들을 활용하고 또 파이널 A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울산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초반은 버티기예요. 일단 버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승부가 좀 많더라도 승점을 획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요. 시즌을 치르면서 계속해서 팀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 초반부터 전력 질주하다가 힘이 딸리면서 떨어지면 그러면은 사실은 상위 스프릿은 어렵고요. 하이 스프릿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울산의 이름값, 거기에 저력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것도 맞고 울산 구단 자체가 불명예가 좀 쓰여진 모습도 있긴 있지만 이 팀이 갖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 버텨낸다면 점차적으로 좋아지면서 결국은 상위권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은 파이널 B에 있는 팀들도 정리는 되거든요. 네. 이것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주가 가장 좋은 성적 거둘 것 같고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안양과 부천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큽니다. 물론 못다가 떠나고 최전방이 바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은 마테우스하고 토마스를 지켰거든요. 그리고 유병훈 감독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언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은 외국인 선수에 대한 능력을 이영민 감독이 너무나 잘 끌어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천도 잔류에 성공할 것 같고요. 김천은 고춧가루 역할에 좀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동기부여가 너무 떨어져서 그리고 광주는 영입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여파가 또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광주하면 우리는 어떤 선수 얘기하기보다는 이종효 감독을 얘기했는데 이종효 감독이 또 수원으로 갔으니까 광주도 강등 후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유일하게 이름이 안 나온 팀이 있거든요. 인천 안 나왔습니다. 인천은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냐면 윤정환 감독이 아마 강원에서 돌풍을 일으킬 때의 전술을 지난 시즌처럼 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의미는 좀 있거든요. 근데 주변 얘기를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모르니까. 근데 인천을 상위 스프릿에 놓는 친구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천의 능력은 발휘되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인천은 잘 모르겠어요. 인천 역시나 파이널 A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제 경우에 주변에서 그런 따라서는. 얘기하는 친구가 적긴 했지만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송영주 해설위원하고 정다워 기자의 픽이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네. 딱 한 팀 달랐습니다. 정다워 기자는 파이널 A에 제주를 넣었고 송영주 해설위원은 대신에 울산을 넣었습니다. 요 정도가 차이네요. 자, 그러면 서호정 기자는 어떻습니까? 제가 판을 한번 좀 복잡하게 흔들어 볼까요? 내 팀은 저도 동의해요. 예. 대전, 전북, 서울, 강원. 네. 여기는 뭐 같다고 보는데 나머지 이제 두 자리를 놓고 조금 이게 갈 것 같은데 울산이 어떻게든 파이널 A로 들어와서 최선의 명예회복은 하지 않을까. 여기서 뭐 또 추락한다는 거는 어렵게 모은 평균 관중 2만 명을 공중분해시키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건 맞죠. 근데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선수단 내부에서는 생각보다 좀 자발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 제가 알기로는 정승현도 이동경도 둘 다 해외에서 오퍼가 왔는데 최종적으로 노하고 팀에 남았거든요. 상반기 길게는 올해까지 팀에게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는 기여는 하고 떠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주장단에 있는 또 선수들이 하니까 그게 또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고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고민을 하는데 저는 지금 두 팀을 놓고 고민하거든요. 안양이냐 인천이냐. 안양이 좀 아리까리한 거는 제가 지난 방송 때 이제 그 전술적 선택을 위해서 지금 이제 못다 선수가 나간 자리에 이제
엘쿠라노 선수가 네. 왔다고 했는데 태국 전지훈련에서 엘쿠라노 선수에 대한 평가가 지금 물음표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공격수의 어떤 전형적인 형태가 아닌데 이 친구가 압박을 위해서 온 선수인가? 이 선수가 이게 전술적 역할을 잘 해줘야 되지만 득점 부분에서 제 역할을 못할 경우에 정말 외국인 공격수로서의 그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좀 태국 전지훈련의 내외부에서 달린 것 같아요. 저도 들었을 때 엘크라노의 득점력에 대한 그 의문은 계속 따르는데 유병훈 감독이 전방부터 공격수가 압박하면서 전체적으로 팀이 좀 압박의 강도를 높이길 원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난 시즌도 물론 이제 못다가 선발로 뛰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못다를 교체로 투입하고 그 전에 김훈인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렇게 쓰려고 데리고 오는 것 같은데 이런 의견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병헌 감독이 뭐 김훈이라든가 그 이상의 플랜 C까지도 지금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유병헌 감독을 동계훈련 때 만났을 때 이게 자가 발전하려는 그 의지가 굉장히 커 보였고 그리고 적어도 선수들이 감독을 엄청 따르고 있다. 뭐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약간 이정효 감독 시절에 광주가 연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새로운 선수들이 이 유병헌 감독이 엄청나게 감화가 됐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저력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안양을 한 6위 정도에 두려고 하는데 인천이 고민인 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딱 들은 정보인데 지금 인천이 이제 색깔이 똑같네. 색깔까지도 똑같아. 이 선수를 데리고 옵니다. 이청용 선수가 오는데 이게 과연 인천에게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 인천이 스페인 전지훈련 때 가장 드러난 문제가 측면 공격의 어떤 부재. 제르소 말고 뭔가 지금 믿을 수 있는 측면 공격수가 없다라는 점 때문에 막바지에 정치인 선수 영입하고 거기다 이청용 선수까지 선택을 한 거거든요. 과연 이게 어떤 플러스 알파를 만들 것인가. 그게 제가 볼 때는 6위 자리를 놓고 안양, 인천, 제주도 지난주에 제가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을 만났는데 정다호 기자가 얘기한 그게 있더라고요. 한국 축구를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무엇을 해서 바꿔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순서들도 알고 있고 단순히 전술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감독은 멘탈리티 그리고 팀 전체의 어떤 응집 이런 부분들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그 세 팀 정도가 이제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 같은데 저는 고민 끝에 안양의 유병훈 감독을 선택해보겠습니다. 안양으로. 네, 탁월하십니다. 자기는 안 뽑아놓고 왜? 안 뽑았잖아요. 아, 고민 많이 했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네. 그러면 그거는 포항은 B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박태 감독님 죄송합니다. 이게 포항은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좀 리빌딩의 시즌이에요. 생각보다 선수 구성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름에 이호재 선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다행이라고 하면 이제 트란지스카 선수라고 이제 마지막에 영입한 그 외국인 공격수가 있는데 뭐 나쁘지 않대요. 괜찮대요. 기대치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선수라고 하는데 그래도 15골을 넣을 수 있는 이호재가 만약에 여름에 빠져버린다고 하면은 요게 마지막에 포항은 좀 힘이 딸리는 걸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생각이 듭니다. 포항은 베테랑 선수들 많이 정리를 하고 젊은 선수들을 영입했으니까 팀을 좀 젊게 바꾸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올해보다는 포항은 내년, 내후년을 좀 준비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는 뭐 조금은 안정적인 그러면서 아시아컵 무대에서 좀 더 경쟁력을 발휘하거나 또 코리아컵 도전하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호정 기자는 대전, 전북, 서울, 강원, 울산, 안양 이렇게 파이널 A고요. 나머지 제주, 부천, 포항, 김천, 광주, 인천이 파이널 B 이렇게 픽이 됐습니다. 저요? 예. 아니요, 저기 제주, 포항, 부천으로. 제가 파이널 B는 얘기를 안 했는데 아직. 순서를 그럼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순서를 얘기할게요. 이거 순서 파이널. 정다호 기자가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는 순서를 순서 생각 안 했었거든. 순서를 나도 생각은 안 했거든. 파이널 역시 B. 저장은 달라. 네, 제주, 인천, 포항, 마지막에 부천, 김천, 광주. 그렇게 하면은 광주가 승강 플레이오프를 한번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송영주 해설위원은 사실 파이널 B 순위 안 했거든요. 했어요. 했어요? 제주, 안양, 부천, 김천, 광주, 인천입니까? 네, 인천을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거 안 한 거잖아요. 미완성이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 제주, 네. 안양, 인천, 부천, 네,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천, 광주. 네, 제주, 안양, 인천, 부천, 김천, 광주 요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저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야죠. 당연히 해야지. 티 안 자기만 묻히려고 했어? 아주 방송 잘 사람이 먹어. 아니 나는 진행자니까. 야, 내가 저 소준이 저런 놈인지 알고 있었어. 자, 저는 사실 좀 비슷한 분이 계시긴 한데 다행스럽게 완전히 겹치진 않네요. 파이널 레이에 그 어떤 분도 뽑지 않은 팀이 한 팀이 있습니다. 자, 일단 아 부천이구나. 아니야. 일단 이영민 감독과 친하잖아요. 아니야. 야? 그건 그거고 요건 요거야. 그래? 자, 일단 파이널 A는 전북, 대전, 서울, 강원, 포항, 김천. 김천. 예, 김천이 밑으로 그렇게까지 꼬꾸라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이 항상 있죠. 역배에 미친 놈. 왜냐하면 내가 김천을 4등까지 올렸었는데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다들 야. 막 11등, 12등 막 이 언저리야. 지금 이 방송을 만약에 우리 주르디올라 주승진 감독이 본다면 소준이 캐스터랑 앞으로 친하게 지내야지. 그 김천이 그 사례가 있어요. 리더십이 확실하지 않았을 때 그 K리그 2에서 3년 전이죠. 아니 너무 찬물 끼얹지 마요. K리그 2에서도 헤매던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주승진 감독의 리더십을 의심합니까? 안 보시겠죠, 설마? 다 보더라고요. 그게- 가족들이 다 봐요, 여러분. 각자 전화 올 것 같은데요. 그게 주승진 감독, 뭐냐면 이영민 감독. 주승진 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김천의 현재 그 상황이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주승진 감독이 정식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중간에 한번 그게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완벽하게 보장되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군무원 거죠. 신분이 아니죠. 네. 구단하고 계약을 했죠. 맞아요. 근데 저는 소준이 캐스터의 이 역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지지를 할 수 있는 얘기가 하나 있다면은 올해 초였나? 훈련 시작할 때 부대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밖에서 도는 얘기 다 사실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축구와 본인의 개인의 기량 발전에 집중을 해라. 그러면은 많은 것이 해결될 것이니까. 선수들이 이걸 듣고 그럼 우리 내년에 또 일부에 있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아리까리하다는 거예요. 뭔가 얘기하고 있는 게 사기 있는 것 같아. 근데 군대에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무슨 얘기를 못하니까. 사기를. 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팀 특성상 감독이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냐가 매우 중요해요. 김태환 감독 예전에 인터뷰했을 때도 선수들 동기부여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정정용 감독도 그런 측면이 또 있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주승진 감독이 지붕을 잡은 거잖아요, 처음으로. 그런 상태에서 이 팀의 특성을 파악하고 선수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게 개인적인 감독 능력과 별개로 또 다른 능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네. 이게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선수들 스스로도 돌아가는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흐름 타면 또 무섭긴 합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다 잡고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 보니까 입대를 하는 선수들 이름이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K리그에서 다 입증이 된 선수들이 꽤나 많이 가기 때문에 물론 뭐 작년 상반기 때 뭐 이동경 선수가 있었던 그 정도의 포스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굉장히 좀 탄탄한 전력을 유지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거기에 플러스 상주 상무도 마지막 시즌에 4등하면서 끝냈는데 뭐 김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6등으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파이널 B도 정리가 되는데요. 파이널 B는 굳이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야 잠깐 굳이라니 우리는 순서 다 얘기했는데 굳이라니 굳이 제가- 얘기를 하자면 앞에 있는 NC 를 형님들이 지 다 맘대로 하셨기 해요. 때문에 형님들의 반드시 얘기하세요. 형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얘기를 한다면 제주, 인천, 울산, 안양, 부천, 광주. 사실 저는 전북, 대전, 서울 이 세 팀은 좀 정해놨었어요. 이건 저희가 다 동일하게 이렇게 뽑았는데 나머지 파이널 A에 들어갈 팀 요 세 팀이 약간은 다 나름대로의 애매함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원, 포항, 김천을 뽑긴 했습니다만 제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올릴까 말까 하는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고 나머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인천, 울산, 안양, 부천, 광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제주가 신기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직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의 축구를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도 다 기대해. 기대를 하고 있어. 이게 왜일까 했는데 제가 이제 제주 선수단 쪽의 분위기를 들었을 때 느낌이 벤투 출범 초기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선수들이 이 훈련 세션하고 감독이 하고자 하는 게임 모델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니까 이거 좀 잘하고 싶어 이거를.
우리가 이걸 잘해가지고 성과를 내서 우리 감독님이 더 인정받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선수단 내부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거기서 저는 약간 좀 제주가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똑같은 얘기 들었어요. 제주 선수에게 지금 팀 분위기 너무 좋고 감독에 대한 신뢰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는 순간 제주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예리한 건 뭐냐면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웃으면서 허니문이지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러면 시즌 개막하면 뭐해요? 그러니까 그건 결혼 생활이지 이러면서 제주 성적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면 코스타 감독은 본인이 추구하는 이상이 있지만 그 본인이 처한 현실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의 간극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같았거든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벤투 감독도 봤지만 벤투호는 사실 대표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여서 훈련하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적잖아요. 저는 오히려 벤투 감독이 그 프로팀을 맡으면 조금 더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와 비슷한 그의 훈련 세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사람이 K리그 프로팀을 맡은 거잖아요. 저는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초반에 조금 어렵고 안 좋을 수 있지만 제주는 이 장기 레이스인 K리그에서는 그 막판에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설득력이 엄청 높네요. 맞아요.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반에 안 좋아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 감독님이 하고자 하는 축구가 옳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된다. 밖에다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지켜보자 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자라는 얘기까지도 선수들이 하더라고요. 되게 강하게 좀 결집이 됐네요. 네. 굉장히 강하게 결집이 돼 있고 코스타 감독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그 전술적인 역량을 기대를 하지만 그 리더십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좋은 리더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주호 코치 이제 얘기를 좀 들었을 때는 저기 누구냐 이제 이름까지 생각이 안 나네. 저기 포획 감독. 포획 감독. 벌써 지운 겁니까 머릿속에서? 한국 따라오면 남이지 뭐. 오히려 포획 감독보다 코스타 감독이 이 코치인 나에게 주는 업무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외국 코치들 데려왔기 때문에 또 그게 조금씩 그게 이렇게 좀 미묘한 긴장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국내 스태프들도 그냥 똑같은 우리 스태프로 대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년이 넘는 시간을 한국에 있으면서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의 워크에식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면서 나는 한국 사람들의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태도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런 게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내 성향과 잘 맞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필드 코치는 다 한국인이에요. 골키퍼 코치까지. 새로 데리고 온 포르투갈 코치는 분석 담당 코치하고 피트니스 코치. 그 영역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훈련 세션에 대한 것들을 한국 코치들하고 같이 해도 믿을 수 있다라는 게 깔려서 왔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한국을 떠나 있는 지난 시간 동안 계속 팔로우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제주에 대한 기대를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에 대한 기대를 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렇게 파이널 A와 파이널 B를 나눠봤습니다. 4명 모두가 완벽하게 의견 일치가 되는 건 없었어요. 순위는 관계없이 일단 4팀은 적어놓고 봅시다. 네. 전북, 대전, 서울, 강원. 요 팀들은 일단 정해졌고, 자, 나머지 2팀. 포항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포항이 하나, 둘, 포항이 지금 셋이네요. 셋이죠. 저만 우리 박태하 감독님 배신했네요. 네. 전화 주세요. 서우정 기자에게. 제가 박태하 감독님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아니 말하지 마세요. 제가 자진 납세할게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 전력을 생각하면 포항 올해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좀 애매했어요. 저도 한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포항은 언제나 강하다. 네. 포항은 처음에 뭐 흔들리고 버스도 막고 뭐 팬들이 걸게도 걸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그들의 자리에 가 있다. 설득이 되네요. 예, 제가 설득되겠습니다. 그럼 저도 포항을 한 자리 준다? 예, 한 자리. 네, 포항. 이게 차라리 낫지. 마음 선심 다 쓰는 것 같잖아. 인천도 넣을 걸 그랬네. 자, 그러면은 지금 나머지 한 팀입니다. 한 팀 어디를 넣을까요? 한 팀 이제 남은 팀들이 제주, 울산, 안양, 김천. 제가 울산 뽑았거든요. 네. 근데 밀어붙일까요 저희가? 아니요. 믿음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 자리에 대해서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네. 제주 이야기를 계속 정다호 기자한테 들으니까 제주 쪽으로 마음이 계속 가더라고요. 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득력이 너무
높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마음이 기울었거든요. 어때 좀 뭐 가물치 감독님에 대해서 그 깊은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없나 에피소드가? 이거 아마 울산 뽑으시면은 모르는 번호한테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날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울산인데요. 죄송한데 이쪽이 더 설득력이 있는데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하죠. 울산이냐 제주냐, 네. 이동경이냐 남태희냐. 아니, 안양하고 김천은 버려요? 한 표씩밖에 없잖아요. 아니! 아직도 김천을 포기 못했어? 왜? 나 안양 왜? 포기할게. 왜? 나 안양 포기했어. 아이고 참. 자 그러면은 제주하고 울산. 아니, 결정적인 킥을 얘기해 주세요. 제주가 간다. 정다운. 제주가 간다. 제주가 파이널에 간다. 제가 그 정도로 그건 아닌데요. 제가 뭐 제주를 그 정도는 예를 아니에요. 들면 뭐 건창훈의 분유버프가 터진다.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아 근데 저는 뭐 이창민 선수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창민 선수가 어쨌든 그 팀의 되게 확실한 리더잖아요. 이창민 선수가 최근 선수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머리가 아파야 된다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축구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날로 먹으면 안 된다. 훈련 재밌고 그렇게 안 빡세 보이고 이거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머리가 아파야 된다를 강조하는데 그 분위기가 굉장히 잘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선수들도 그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독님이 나에게 뭘 주문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힘들게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그래도 다른 팀에 비해서 조금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울산은 고민이 없습니까? 울산도 나름의 고민이 있겠죠. 네. 제가 울산을 위한 온몸 비틀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울산은 맞아요. 제주는 머리가 아픈 축구를 하지만 울산은 지금 몸이 힘든 축구를 하고 있어요. 아라인 동계 훈련에서 그냥 조졌어요. 선수들 엄청나게 체력 훈련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그렇게 한 전북이 뭐 했습니까? 더블을 했잖아요. 뛰는 양이 받쳐질 경우에 그 선수들의 퀄리티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제주가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도 가능하다고 봐요. 좋은 축구를 하지만 한계에 부딪히는 이정효 감독이 광주에서 느꼈었던 좋은 시즌도 있었지만 최근 2시즌 동안에는 파이널 A로 가지 못했던. 왜냐하면은 지금 제주는 변수가 이제 기티스하고 세레스틴, 네게바 이 세 명의 외국인 선수가 어느 정도로 터져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반면에 울산은 어쨌든 페드링요는 좀 나 갑자기 페드링요 얘기 왜 웃으면서 얘기해요? 미안해요. 아니 근데 뭐 페드링요 외에 보야니치라든가 말컹이라든가 야구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검증이 됐잖아요. 어느 정도 해줄 거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말컹과 야구의 컨디션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네. 아니 말컹 야구 됐고요. 네. 그냥 이동경만 믿고 갈게요. 저는 이동경으로 밀어붙여. 아까 전에 이동경 얘기할 때는 아 그렇구나 울산 쪽이 좀 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양쪽 얘기를 듣고 느낀 감정은 제주는 기대되는 축구예요. 근데 여기는 극복해야 되는 축구예요. 위기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대감이 더 높은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울산 생각했을 때 제가 울산 6위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주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울산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예요. 감독 바뀌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선수 영입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 팀이 갖고 있는 지금의 이미지 나쁜 이슈가 계속 터졌거든요. 이걸 극복하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이 선수 단합으로 연결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삐끗하면서 오히려 나쁜 쪽으로 계속 흘러갈 것이냐 그런 측면으로 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도 뭔가 단합할 수 있지 않을까 버티기 하면서 성적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정다호 기자의 이 설득력이 기대감이 더 생기는 제주기 때문에 전 제주로 가겠습니다. 김현석 감독님, 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알아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울산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제 잘못은 아닙니다. 송영주 위원이 사실은 본인이 울산 뽑아놓고 지금 여기서 제주로 그 배신을 때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제주 선수한테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특히 외국인 선수들 말씀을 하셨는데 네게바 선수가 되게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터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확실히 이제 좀 기대가 되는 측면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저도 역시 제주에 그럼 한 표를 주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전북, 대전, 서울, 강원, 포항 그리고 제주까지. 근데 만약의 경우 시즌 끝났는데 이 스플릿 A에 5팀 맞췄는데 하나가 울산이 들어가면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자기는 울산 뽑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최종 승자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울산을 포함했던 분이 송영주 해설위원, 서호정 기자 이렇게 두 분이 포함을 시켰고 저희 둘은 울산을 뺐거든요. 일단 전체 의견에서는 포항과 제주 이렇게 말석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이널 B에 내려가는 팀들도 역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네요. 순위는 관계없이 일단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울산이 빠졌으니까 울산, 안양이 빠졌으니까 안양, 김천도 빠졌으니까 김천, 그리고 호명이 없었던 세 팀이 있습니다. 부천, 인천. 광주, 인천. 일단 파이널 B에 들어가는 팀들은 정리를 해보고요. 이 팀들 중에서 강등권 탈출은 어떤 팀들이 좀 두 팀이 싸움을 하게 될지는 가장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챔스권에 올라갈 팀 세 팀인데 이 팀들은 다 정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됐어요. 저희가 4명이 다 전북, 대전, 서울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생략을 하고 세 팀 중에서 우승을 할 팀 딱 한 팀을 뽑아야 되거든요. 우승할 팀이 어디가 될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혼자 대전이에요. 예. 우승할 팀이요? 네, 우승할 팀. 저도 대전이에요. 전북 대전이었는데요. 표현 자체가 그러지. 대전, 그러니까 세 팀인데, 네. 우승 후보가 세 팀인데, 전 대전을 우승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요? 네, 대전, 전북, 서울이요. 순서대로 얘기하면. 대전, 전북, 서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2대2거든요. 그러면 대전을 먼저 얘기를 하셨으니까, 대전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한번 먼저, 표현해 주시죠. 저는 지금 이 순간 베스트 11은 전북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심축도 전북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대전이 갖고 있는 지금 상승세 이걸 무시할 수가 없고 그리고 대전이 이번 겨울에 영입하면서 엄원상이라든가 루빅손을 영입하면서 측면의 스피드를 더 올려놨어요. 여기다가 전북은 변화가 좀 심해요. 대전에 비해서. 그러면 전북은 제가 느끼기에는 시즌 초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 정정용 감독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팀 특성상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대전이 시즌 초반만 잘 버티면 스쿼드는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대전이 우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초반 적응기의 문제. 네, 초반에 결국은 힘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리듬을 타면서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시즌 후반기 되면은 대전이 훨씬 더 힘을 발휘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이제 거기에 첨언을 하면은 올해는 대전이 대권에 도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왕선홍 감독의 선수 영입 보강 계획이 너무 이상적이었는데 그게 현실이 됐어요. 우리는 전지훈련 끝나기 전, 전지훈련 출발 전에 다 한다. 다 마무리한다. 그렇게 지금 완성한 게 트리플 스쿼드인데 보통 이렇게 1, 2, 3 각 포지션에 이제 세 자리에 경쟁력 있는 선수가 와르르 있으면은 분위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스페인에서 진행된 전지훈련 때 분위기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황선홍 감독도 그게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숙제다. 이 선수들 내부에서의 경쟁 심리가 누군가의 이기심 하나로 인해서 와르르 무너지지 않는 아주 건강한 경쟁심이 있고 그것이 외부의 상대하고 계속 싸우는 효과를 발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대전이.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올해 대전이 아마 전북하고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계속 밀고 나가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지금 다 역할을 해주고 있대요. 제 역할을. 디오고. 루빅손, 엄원상 이 핵심이었었거든요. 뭐 조성건 선수도 수비 쪽에 왔지만은 그 세 선수가 전주련에서 너무 역할 잘해주고 있고 뭐 엄원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어본 대전 여러 선수들 물어본 지금 현재 팀의 에이스다. 루빅손은 너무 이 선수 헌신적이고 거기에다가 한 방도 있고 디오고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정말 꽂을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중앙 쪽에 아쉬움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앙 수비에 대해서도 하창래가 지난 시즌에 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 남창이 영입하고 싶어 했잖아요. 넘버 10. 남태희. 남창희 남창희 씨는 개그맨이죠. 남창희 씨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제가 요즘에 아프고 나서 선수 이름을 계속 틀려요. 되게 신선해요. 네. 신선한 드립인데 이거는. 김태희도 아니고 네. 조세호도 같이 오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거 남태희. 편집하지 마세요. 네. 네. 이거 꼭 편집해라.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은 있어도 스쿼드가 너무 두터우니까 그리고 측면은 제가 보기엔 K리그1에서 거의 뭐 돈터치니까 그런 측면 보면은 당연히 우승에 근접하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대전을 이렇게 지지하는 발언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전북 밀고 있거든요.
전북을 미는 이유 한번 저는 말씀해 뭐 그게 주시죠. 밀진 않고요. 그냥 가벼운 예상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두 팀 이제 그 엔트리 스쿼드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그래도 전북이 조금 나아 보인다. 맞아. 저는 그냥 그 생각에서 그냥 이렇게 쭉 봤을 때 대전도 되게 좋아요. 근데 전북 스쿼드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 굉장히 단순한 이유입니다. 저도 똑같은 이유로 둘 다 영입도 잘했고 둘 다 스쿼드도 강한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체급은 전북이 좀 더 크고 데리고 온 선수들의 면면을 봐도 사실 그 이름값이라든지 기대치를 보면은 전북의 개개인에 대한 그 기대치가 좀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역시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도 전북이 올해도 또 한 번 미세한 차이로 한 발 정도는 앞서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양보할 지금 의사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대전이 그동안은 우승이라는 얘기를 함부로 못했죠. 주워 담을 수 없는 위치의 도전자인데 거의 한 4년 정도 지금 차곡차곡 팀 스쿼드를 올려가지고 올라와서 거기다가 이제 황선홍 감독도 뭔가 파리올림픽 탈락 이후 깨우침이 있는 우리가 이제 축구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면은 아쉬운 손해지만 그걸 통해서 저는 황선홍 감독이 한번 약간 득도를 한 것 같거든요. 뭔가 계속 누르는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을 조금 누르고 선수들을 한번 보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올해는 진짜 대전이 사고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전북이 좀 더 세다. 대전은 저는 큰 변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쭉 할 수 있는 힘은 이제 생긴 것 같고. 근데 변수가 발생한다면 전북일 텐데 저는 전북에서 그런 변수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새 감독이 오면서 좀 흔들릴 수 있는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거의 여지가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스쿼드 싸움인데 네. 저는 만약에 전북이 오베르단 안 데려갔으면 좀 흔들렸을 것 같은데 저는 오베르단을 데려간 게 크죠. 굉장히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베르단 정말 좋은 진짜 선수라고 생각하고 너무 좋아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왔다? 이거는 팀 전체의 그 안정감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물론 박진섭 선수가 너무 잘했지만 그 박진섭 선수가 빠져나간 그 빈자리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콤파뇨도 부상 복귀 이유를 봐야 되겠지만은 못 다가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도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북 베스트 11은 뭐 당연히 단단하다고 봐야 되죠. 저도 이제 그 한마디만 첨언을 하자면 둘 다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왔는데 서호정 기자가 얘기했던 그 대전에 이번 영입에 삼각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엄원상도 있고 루빅손도 있고 디오고도 있다. 근데 디오고는 어쨌거나 K리그에서 본 선수는 아니에요. 지금 전지훈련에서 잘하고 있고 기대감이 높다고는 하지만 이제 또 뚜껑 열어보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디오고 선수를 약간 좀 아직은 물음표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머지 전북에서 데리고 온 선수들은 기존의 K리그에서 잘했거나 해외를 갔다가 역시 또 잘했던 기억이 있는 박지수 같은 선수들을 데리고 온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전북 쪽은 좀 더 검증된 선수들을 안정적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측면에서 전력 보강도 전북이 조금 더 변수가 적지 않나? 물론 이제 감독의 변수가 있긴 하지만 스쿼드를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전북이 좀 더. 근데 그 디오고가 만약에 이거는 그냥 만약입니다. 디오고가 만약에 기대만큼 못한다 할지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민규나 유가현이나 확실히 쓸 수 있는 카드는 또 있거든요. 이게 대전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스쿼드가 두텁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장기 레이스에서는 부상이 좀 나오면서 타격을 입어도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대전은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그는 길거든요. 그 긴 장기 레이스에서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다가 여름 지나서 더 힘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가을 되면 마사가 또 이제 막 미친 듯이 뛰면서 뭔가 또 보여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근데 전북은 측면은 조금 아쉬워요. 백업이. 베스트 11은 전북이 너무나 좋고 너무 화려한데 측면 자원은 조금 아쉽긴 한데 백업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장기 레이스를 따진다면은 대전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제가 대전에서 돈을 벌어서 이런 거 아니고요. TJB 해설위원 송영주 해설위원. 내가 얘기하면서 지금 뜨끔뜨끔해서 제가 지금 내가 언제 전북 얘기를 출신이라서 할까 이런 거 아닙니다. 사진 보고 있었거든요. 네. 하나와 대전 중에 한 번은 우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희는 전북과 대전 쪽으로 이제 기존에 뽑았던 의사를 굽힐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황선홍 감독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우승 후보로 거론하지 마세요. 대가리 들면 참았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북으로
예, 올해도 전북이 예. 야,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외로운데. 아니 자막에 TJB 적어줘, TJB. 전략적인 일보 후퇴죠. 예. 예, 황선홍 감독은 우리는 뒤에서 햄머 들고 쫓아갈 거야. 예. 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11번째 전북이 11번째 별에 그럼 그렇게 도전한다. 정리할까요? 예. 아, 여러분, 전북과 제가 대전. TJB에서 많이 일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전북으로. 아, 전주 MBC 말하고 있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함영주 회장님 축하드리고요. 알아주세요.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저와 송영주 위원의 마음을. 자, 사실 저희가 챔스권을 다 정했었는데 유일하게 언급이 한 번도 안 된 팀 서울. 서울은 저희가 파이널 레이는 확실히 들어간다라고 4명이 다 동의를 했는데 우승 경쟁은 못할 것이더라고 역시 또 4명이 다 동의를 했거든요. 서울은 왜 나머지 두 팀에 비해서 좀 낮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저는 결국 지난 시즌의 모습에 기반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쿼드가 물론 좀 달라지긴 했지만 뭐 김기동 감독이 그대로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중심되는 선수들이 대부분 남아 있고 물론 뭐 앞이나 뒤나 좀 변화가 있긴 하지만 뭐 지난 시즌을 근거로 하면 사실 우승 경쟁은 사실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있어요. 뭐 링가드라든가 지금 야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게 변수죠. 네, 여하튼 뭐 야잔이 계약 만료가 되어 있으니까 끝난다고 봤을 때는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링가드나 야잔이 떠나면서 변화가 또 있고 그리고 지난 시즌 문제는 최전방과 최후방의 문제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최전방은 후이즈를 데리고 오고 최후방은 구성윤을 또 데리고 왔어요. 그 얘기는 나름대로 지난 시즌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이 당연히 지난 시즌 6위였는데 우리가 뭐 3위 정도 예상하는 건 지난 시즌보단 좋을 것이다. 이걸 예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즌 시작할 때도 서울은 우승 후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6위로 끝나는 그 과정을 봤을 때는 아쉬움이 좀 많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기 상황에서 고비 상황에서 한두 번 미끄러지면서 밀려나지 않을까? 그럼 우승 경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가능한 거죠. 저는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대전하고 전북은 이제 전 영역에서 사실 구멍이 안 보이는 팀들인데 서울은 지금 뭐 송민규, 호이즈 이런 선수들을 데려와서 앞쪽에 밸런스를 강화를 했지만은 그리고 최우방도 구성윤이 와서 했지만은 약간 아직도 미지수인 게 이제 야잔이 만약에 극적으로 이게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그냥 떠난다고 했을 때 로스, 이한도, 박성훈, 이상민 사실 지난 시즌 출발할 때의 야잔 김주성보다는 무게가 떨어져요. 안정감이나 무게에 대한 의심이 붙을 수밖에 없고 중원 쪽에도 이제 바베츠라는 새로운 선수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은 작년에 서울을 결국은 흔든 거는 그 삼선에서의 부재였었거든요. 그걸 바베츠 하나로만 가기에는 저는 조금 아쉽다. 물론 서울도 팬들이 볼 때는 지난 5년을 봤을 때 그리고 지난 10년을 봤을 때 이것만큼 좋았던 스쿼드가 있냐라고 서울 팬들도 자평하지만 분명히 서울은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북, 대전, 울산하고는 격차가 있거든요. 분명히. 여기까지가 서울이 맥시멈 할 수 있는 여기에 만약에 야잔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서울도 해볼 만한 승부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야잔이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될 건데 왜 DM만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올해 전력보다 지난 시즌 서울의 전력이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히 그 여름을 기점으로 안데르손이 합류한 시점이 가장 좋았던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작년에도 6위를 했다. 근데 저는 이제 서울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하나는 어쨌든 지금의 스쿼드는 완전히 김기동 감독의 픽이다. 리더십을 이제 발휘해야 되는 주장단도 완전히 이제 김기동 감독이 뽑아온 선수들. 다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전에는 어쨌든 리더십적인 측면에서의 충돌이 있었잖아요. 예, 우리가 뭐 잘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리더십의 충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쨌든 해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김기동 감독의 올해가 마지막 계약이다라는 네. 마지막 시즌이라는 그 절실함. FA 로이드 으악 하면서 나는 황선홍 정정용보다 더 간절해. 그게 이제 발휘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김기동은 증명한다. 근데 선수 명단 보면은 왼쪽 라인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오른쪽 라인은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요? 뭐 아마 이제 최준 선수가 박수일 선수하고 함께 완전히 이제 오른쪽으로 갈 거고 이제 오른쪽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정승원 선수라든가 조용욱이라든가 조용욱 선수는 저 측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야죠. 이렇게 저희가 파이널 A와 챔스권
또 우승 경쟁팀까지 우승 유력팀까지 한번 합의를 도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합의 내용이 전북 우승 유력, 대전 서울 챔스 유력, 파이널 A는 강원, 포항, 제주, 그리고 아래쪽에 울산, 안양, 김천, 부천, 광주, 인천까지 이렇게 파이널 B는 순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저희가 가장 마지막에 뽑겠다고 했던 강등권에서 싸움을 하게 될 두 팀 뽑아보자고 했는데요. 공통적으로 거의 나왔죠? 광주는 일단 나온 거. 광주는 전원의 픽이고요. 전원의 픽이고 김천이 세 분, 저는 부천. 이영민 감독님 그쵸? 이렇게 배신합니까? 같은 김포 시민으로서 저 피고 같은 놈. 피구처럼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김천을 그럼 다시 파이널 A에서 끌어내야 되나? 뭐 사실 광주를 저희가 뽑은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근데 안 굳이, 뽑을 수가 없어요. 안 이건 뽑을 수가 그냥 없어. 우리가 경기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광주는 안 뽑을 수가 없어요. 감독이 바뀌었고 영입이 안 됐는데. 근데 뭐 광주 구단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든 잔류만 시키면은 우리는 이정규 감독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할 거다라고. 초반에 그 월드컵 휴식기 전까지 13경기? 그 경기에서 이정규 감독이 어느 정도 희망만 보여주면은 지금 이미 광주는 여름 이적 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뭐 영입을 한 선수도 있긴 해. 등록을 못했다 보이지. 그리고 외국인 선수 지금 그 디렉터 분이 보러 갔다 오셨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는 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5명밖에 선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상대들은 광주는 무조건 잡겠다고 덤벼들 텐데 과연 이정규 감독이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지. 그럼 나머지 한 팀인데 다들 김천을 뽑으셨단 말이죠. 뭐 저는 이것도 사실은 뭐 타당한 접근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김천은 지금 원칙적으로는 다음 시즌 이제 김천을 떠나야 되고 새로운 연고지로 간다고 하면은 2부 리그로 떨어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물론 이제 국군 체육부대 출신 소속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2부로 떨어진다라는 게 결정돼 있다고 하면은 정다우 기자가 초반에 얘기한 그 모티베이션의 문제, 동기부여 부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죠. 제가 그래도 부천을 조금 불안하게 봤던 건 영내발을 떨었던 건 뭐냐면 어쨌거나 이제 승격을 했으면은 기존에 있던 팀들보다는 체급이 작은 건 사실이고,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인천과 부천이 나름대로 이제 영입들을 했고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특히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박현빈이라든지 뭐 이런 좀 더 좋은 조건을 받으면서 팀을 떠난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의 빈자리를 나름대로 이제 잘 메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본적인 체급에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역시나 올 시즌은 생존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야 되는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뽑았거든요. 저는. 수습한다 수습해. 아니 이게 오히려 이런 게 진짜 사랑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 네, 난 진짜. 애정이라고. 네, 정말 좋아해서. 네. 잘한다고 처음부터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욕먹는다고 그건 나중에. 아 근데 기대는 돼요. 왜냐면은 부천이 K리그 1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영민 감독의 능력은 입증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국인 선수들 생각해 보면 타 팀에서 좀 고생했던 선수들 데리고 와서 능력을 극대화시켰고 여기다 뭐 윤빛가람이라든가 김종우라든가 나름대로 또 이 미들라인에 대해서 탄탄하게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기대되는 바가 커요. 저도 부천은 사실 걱정되는 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안양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는 팀이라고 오히려 생각하지 생존을 놓고 걱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11위에 굳이 넣긴 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12위가 김천이 아닌 이상 다이렉트 강등이 아니고 강등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는 것 플러스 그리고 11위와 12위도 사실 뭐 승점을 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저는 12위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천이 9등에서 한 11등 정도 요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존에 아주 큰 걱정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세에 따라가지고 그러면 광주하고 김천으로 정리를 할까요? 네, 광주하고 김천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김천은 강등권이 아니라 강등이 강등이니까. 예정돼 있는 팀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김천이 12위냐 아니면 다른 순위냐 그게 이제 운명을 많이 바꾸는 거예요.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팀이 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거 순위까지도 그냥 7위부터 한 10위까지는 대충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울산을 사실 7등에 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6등이냐 7등이냐 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울산은 7등으로 놓고 8, 9, 10등이거든요. 이제 남아있는 팀들이 안양, 부천, 인천입니다. 인천 안양 중에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파리는. 그래도 일단 부천보다는 체급이 좀 더 크니까. 네. 예. 부천은 일단 잔류하는 게 목표고 예, 예. 그리고 K리그 1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한다면 인천이 그래도 서우정 기자는 인천을 A로 뽑았잖아요. 제가요? 아닌가요? A에 갈 수도 있는. 네. A에 갈 수. 저는 저도 근데 그렇게 안양을 생각해요. A에 네. 넣었었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저도- 안양으로 가야 되겠네요. 저도 인천은 A에 갈 수 있는 변수를 가진 네. 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천이 그럼 2표, 안양이 1표입니까? 야 이거 너무 헷갈린다. 예. 왜냐면 저는 이제 둘 다 파이널 B 쪽으로 넣었었기 때문에. 근데 굳이 이제 순위를 밝히자면 저도 인천을 조금 더 높게 여기서는 하긴 했었거든요. 제가 저는 8등으로 인천을 했었으니까. 인천을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 네. 모르겠거든요. 예, 예. 그래서 네 인천을 더 위에 둬도 이상하진 않긴 한데 안양이 지난 시즌보다 순위가 내려가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아 근데 아쉽긴 한데 못다가 너무 커 보여요 사실. 네. 예, 그거는 뭐 어떻게 좀 지울 수가 없는 존재감이라서. 그러면은 울산, 인천, 안양, 부천. 네. 그리고 나머지 밑에 두 팀은 김천과 광주. 예, 요 팀들이 좀 경쟁을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식 픽도 이렇게 일단 좀 나왔는데 얼마나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장담은 할 수 없어요. 장담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틀릴 건데 절반만 네. 맞춰도 사실 이건 저희가 대단한 이거 성과야. 시즌 끝나고 보면 되게 민망하거든요, 사실. 이거. 예. 되게 창피하고. 시즌 끝나고 윤정환 감독이 감독상 타고 인천 막 챔피언스리그 나가고 그럴 수 있어요. 김천 우승. 그러니까, 이 진흙 속에 감춰졌던 진주 주르디올라의 그렇죠. 발견 막 이런 거 막.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팬분들도 너무 이거를 이제 무겁게 받아들이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들 무겁게 받아들이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문제인 거야. 네, 그래. 왜냐면 이런 추갈못들 이러면서. 우리에 대해서 수많은 비난과 이 공격들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저희는 존중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가장 모르는 4명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이 다 맞고요. 뭐 정치는 생물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축구도 생물입니다, 여러분. 요즘 맨유 연승하는 거 보시죠. 미치지 않았습니까? 맨유 무시합니까? 예? 황유 진짜 황유가 됐잖아 이제. 전국의 1000만 맨유들 무시합니까? 천만 맨유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갤러리 만들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축구라는 게 하나의 변화로도 이런 거대한 이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 자, 일단 저희가 예측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이 예측의 결과가 또 들어맞고 틀리게 될지 계속해서 한번 저희도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